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네. 특히 금융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느 정도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네. 걱정했던 부분이었고 또 예상됐던 조정이었고 대신에 이제 조정치고는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뭐 하락에 대한 대세 하락으로 가는 조정은 아니고 네. 아마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보다도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네.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오를 때 금융주 랠리가 나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소외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서 그동안 뭐 금융주 중심으로 우리가 소외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종목에서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종목을 중심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방송 그리고 오늘 종목들 많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들의 반격을 기대해 보면서 내일 시장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반도체. 네.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아직은 이슈 그리고 테마 성격은 좀 강합니다만 네. 저거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약간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는 좀 이른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금융주들 말 그대로 지금 조방원 같은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멈추고 나서 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며칠 동안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서서히 시장에 이제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앞으로 움직이는 장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네. 여러분도 좀 자신감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지수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너무나 견조하죠. 여전히 5일이평선 중심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 받아봐야 뭐 많이 받아봐야 3,100선, 3,150선 이 정도니까 뭐 무너질 만한 장은 아니에요. 약간의 기간 조정은 연출되겠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오히려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언급드렸듯이 앞으로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지주사,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이런 종목들은 다시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무너지는 장은 아니에요. 이들 종목이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다시 가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지금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적어도 뭐 금융주 그리고 조방원 같은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최소한 50% 이상 물량을 던져라라는 얘기를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쪽은 우리가 쫓아가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반등 나올 때 좀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여전히 그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있긴 한데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그래서 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자는 측면이겠고 결국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까지 주가는 충분하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미국 하원 통과가 실패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다시 시도가 되고 있고 결국엔 통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반등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많이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이 뭐냐면 반도체 밸류체인을 묶은 ETF, 반도체 관련 ETF 5종목입니다. 맨 밑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고요. 네. 최근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한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 주가 보시게 되면요.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하고 그다음에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죠. 네. 대부분의 반도체 우량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ETF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의 주가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이제는 삼성전자마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가랑비어쩌듯이 반등이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그리고 이제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요. 얘들처럼 이렇게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안 올라고요. 얘들처럼 가는 둥 마는 둥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펑 튀는 그런 레이스가 연출됐었거든요. 여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게 되면 답답하고 속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랑비어쫓는 그런 반등세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부터 레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전면에서 주도주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차기 주도주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차기 주도주라는 물음표를 붙이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느낌표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느낌표가 될 확률이 높고요. 저는 지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 쪽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상승하는 게 눈에 한눈에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단서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어제 삼성전자를 재차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또 더해주시나요? 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고점까지 돌파하는 강세가 나타났죠. 네. 일단 삼성전자를 볼 때 어제 제가 선순환의 고리가 이제 열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HBM3와 관련해서 굉장히 악재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풀리면서 선순환의 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H22 중국에다 판매가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그 H20에 들어가는 HBM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HBM3가 모두가 거의 납품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3 이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캐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이크론은 납품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3 쪽으로 해가지고 H20 쪽으로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쪽이 지금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 지난해 올해 2분기 쪽에서는 글로벌적인 스마트폰 판매는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성장세가 유지가 된 부분들은 역시 긍정적 호재로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다 내일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농단 마지막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결과는 좋게 나올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방원이라든가 금융주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렇게 바닥권 종목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시중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제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강세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는 여지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서 좀 멀리 보시고 지금은 아직도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일장 공략 종목 양만큼 지금 어필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할지 내일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은 바로 네페스예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후발주 쪽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페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후발주지만 올해 이제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후공정 쪽에서 모든 패키지 라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었던 종목인데 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 회사가 추진했었던 그 펜아웃 패키징 이르죠. F1제 PLP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부분을 이제 일단 멈췄습니다. 적자를 기록했고 이쪽에서 매출이 안 나가지고 이쪽 사업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이 사업 부분은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쪽에서 멈췄기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기다가 올해부터 이제 주력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인공지능과 모바일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첨단 패키징 사업 쪽으로 사업 영역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인공지능과 바로 패키징 쪽에 강력한 기술력과 성장성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올해 이 회사의 증권사 평균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한 8.7%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2억 정도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인공지능 서버용 패키지 물량이라든가 또 HBM용 케미칼 매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신성장 산업 반도체 쪽에서 신사업 쪽으로 사업 영역을 집중하다 보니까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페스였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챙겨가 봐야 할까요? 네, 자,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기술력은 상당히 있었던 종목인데 워낙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종목이에요. 현재 일봉 차트상 보게 되면 차트를 크게 늘려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여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해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살짝 뜬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고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니까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겠다는 측면에서 자, 오늘 종가 11,7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약간은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을 주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14,5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는 목표가 14,5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견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이에요.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워낙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대해서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들은 일시적인 이슈 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산업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겠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네. 언급드렸듯이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이제 하원 통과가 실패했습니다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다시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하원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이 되게 되면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을 선두로 해서 한국에서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미 스테이블 관련주가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미 오늘 코콘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급등세를 이어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호재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관심들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서 불렸었던 종목이죠. 주가가 5,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우리 600% 이상 폭등했다가 지금 반토막 정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이미 한국금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무 금거래를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회사는 이미 그런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폐 연동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N자 상승 패턴의 어떤 반등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목표가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지금 눌림이 나오는 형태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이슈 테마 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먼저 했던 종목이 갔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죠. 그다음 시세가 나올 때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올 때 또 한 번의 탄력적인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보통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거래량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터졌고 올라갔었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팔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충분히 떨어졌고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이 종목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9,640원을 기록했는데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보시다가 주가 반등이 좀 강화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한번 들어가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소량 정도
분할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할에 들어가게 되면 눌림목에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통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IT산 글로벌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를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시 30분에 이 PPI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6월 근원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가 반등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관세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6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자세한 해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또 무료 방송의 핵심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일단 이 반도체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모든 방송의 핵심 포인트들만 가지고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금융 중심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움직이는 주도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라고 오늘 무료 방송에 그런 내용들을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비엔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